네, 안녕하십니까. 마카덴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린아입니다. 1710선도 하회를 하면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어느덧 1717포인트까지 일단 쑥 올라왔습니다. 17포인트만 낙폭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500선을 위협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장 열린 지 약 한 30여 분 만에 505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시각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피소 소식이 있었던 전날 밤 주말이었었는데요. 지금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장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순매수 전환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선 현물 모두 다 순매수 전환이 된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들만 거래소 내에서 600억 정도를 파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 쪽은 그래도 오히려 반대로 6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 한번 볼까요? 네, 당연히 안 좋은 쪽은 금융주, 은행 섹터가 되겠죠. 증권도 따라서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좋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2.5%씩 평균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화재도 약보합 정도에 머물고 있고 미래에셋증권, KB금융 등등도 2% 내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 쪽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신세계, 롯데쇼핑이 1% 이상씩 밀리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 섹터를 오늘 아침 외국인들이 일단 팔고 있는 것이 조금 찜찜한데요. 삼성전자 대장주가 10,000원 돈 떨어지면서 84만 원도 하회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지금 1% 이상 밀리고 있고요. LG전자도 1%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무려 2%나 급락을 하고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전자 섹터는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보험 쪽도 오늘 아침에 함께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기계 쪽도 두산중공업이 1% 이상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운수장비 쪽은 오히려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운수장비 쪽 중에서도 그러면 뭐가 괜찮네요? 바로 조선주 쪽이 계속해서 추세를 조금은 이어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현대중공업이 강보합, 현대모비스도 오늘 같은 장에서 좀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들도 특별히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보합이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죠. 자, 2%, 3%씩 밀리는 이런 장에서 보합 정도면 아주 괜찮은 겁니다. 기아차가 1% 이상 밀리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1%.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그런대로 괜찮은 수익을 이쪽 조선 해운 쪽이 좀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시각 수급으로 보는 특징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살짝 지금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말이죠.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수급이 참 재밌었는데 분위기도 아주 심각했다가 조금은 나아진 것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부터 서울 지역에 아주 보슬비, 봄을 재촉하는 비라고 할 수 있나요? 비가 쭉 내려주는데. 네. 자, 월요일장부터 미국 시장, 지난 주말에 마감했던 미국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분 가슴 초조하게 긴장된 상태에서 금일 9시 개장을 아마 살펴보셨을 겁니다. 네. 아침 시초부터 개파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장중한 때 26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가 지금은 낙폭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멍이 가시지 않은, 다시 말해서 여전히 파란색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일단 비중을 좀 줄여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 조정이 또 한 번의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처럼 이 조정은 저점에서 물량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매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국내 시장이 처한 위치, 종합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붉은색 선입니다. 이게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은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로 도로로 따지면 중앙선과 같다. 그래서 21일 이동 평균선이 붕괴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물론 저도 21선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오늘 장에서 과연 붕괴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1700포인트 선에서의 지지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조정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패턴 자체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주는
다시 한번 지난주 수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주간 전략을 세우면서 금주도 주 초반 조정, 주중반 이후 반등의 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물론 주변 여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1700포인트 라인의 지지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1700포인트 근접할 때마다 대기 매수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주 초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중반 이후 반등을 주는데 이 반등이 1730, 기분 좋게는 1740을 돌파, 이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강한 상승 탄력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시초가 개파락하는 모습이 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합이나 플러스로 출발했다면 크게 밀리는 음봉의 조정의 모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아침 시초가 개파락하는 모습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하면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 최 앵커께서도 앞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모처럼 만에 장 초반부터 매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소폭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진다고 본다면 오늘 아침 시초가가 1708포인트로 시작했거든요. 1708포인트를 붕괴시키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주 초반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하락할 때 매수는 겁난다 하더라도 하락할 때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은 이 하락할 때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 그리고 여전히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이라면 하락은 불안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일단 저점 매수를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거 증시가 막 빠지니까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를 할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였었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지금의 시장 상황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지난주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KB금융, NHN, 한국전력의 매수율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LG전자, 삼성화재,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난주 한 주간의 동향을 보면은 금융주, 외국인 투자가들은 KB금융을 매수를 했다는 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금융주 중에서 신한지주와 삼성화재,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지난 초까지만 해도 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IT와 자동차 관련주에 집중됐던 것이 이제 지난주부터는 금융주에 대한 매수가 눈에 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그런 특징 이외에는 역시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는 점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변화가 좀 코스피 시장보다 좀 빠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 시장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요, 멜파스, 메가스터디, 네오위즈 게임즈, 셀트리온, 하나투어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다음, 디지털 아리아, SFA, 신화인터텍, 네오위즈 게임즈를 매수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동향을 보면은 공이 네오위즈 게임즈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기존에 매수했던 자기들이 선호한 종목 위주로의 포트폴리오 전략, 매수 전략을 지속하고 있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새로운 종목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디지털 아리아라든지 신화인터텍, 이런 종목군들이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가장 큰 특징은 종목은 새로운 종목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펀더멘탈에 기초한, 다시 말씀드려서 일단 재무구조가 좋고
실적이 수반되는 이런 종목으로 특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여전히 매수 마인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펀드 환매도 이제 점차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국면 속에서 이번 주에 바라기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들어봤었는데 일단은 펀더멘털이 튼튼한 종목들이 코스닥이 살았을 때도 아마 반짝하고 또 눈에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장에서 저희가 좀 담아볼 만한 그런 종목들은 없을까라는 것이 또 하나의 관심사인데요. 우리 네. 이재광 사무께서는 오늘 같은 날 어떤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으신지요? 예, 지난주 제가 금주는 코스닥 시장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도 선정한 종목은 코스피 시장 종목입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 종목은 더군다나 이 유통 물량이 적은 개별성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선정하기 상당히 신중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 제가 금주와 수요일 날 다시 방송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하죠. 그래서 수요일장에서는 한번 코스닥 시장 종목을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냥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 우량주 한 종목, 개별주 한 종목 이렇게 선정해 봤는데요. 네. 오늘 주초, 오늘과 내일 금주 주초를 이용해서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신세계 하면 역시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백화점, 할인 매장을 주업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대형 대표 백화점 유통업체죠. 특히 이 신세계는 삼성생명 상장의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4월 들어서는 이 종목이 커다란 급등의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종합지수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오히려 호재성 재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 신세계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물론 차트의 모습을 본다면 이 주식은 54만 원에서 55만 원 요 라인대가 이 주식의 최대의 걸림돌인 최대의 매물벽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도 지난 3월 달에도 55만 원을 돌파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되밀리고 또 53만 원 조반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가 형성되면서 다시 55만 원대까지 가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밀려서 역시 54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54만 원에서 55만 원대의 매물을 소화했다는 점을 감안해보고 특히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최대의 수혜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오히려 금주 초 조정을 받을 때 가격적으로 54만 원 이하권대에서는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금주 초 관심 종목으로 신세계 한번 선정해봤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KP케미칼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KP케미칼은 롯데그룹 계열의 화학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대그룹사, 계열사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라든지 재무적인 위험성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 폴리에스터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에 수용 증가가 아니라 수요 증가입니다. 제가 좀 잘못 올려드린 것 같아요. 네.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이 해외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 해외 자회사들의 선전에 따른 지분법 평가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이 회계법이 바뀜에 따라 해외 자회사들의 영향이 그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재무제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신재무제표 형성에 따른 수혜가 또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KP케미칼 한번 눈여겨보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투.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죠? 매력이 없으면 이미 그것이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KP케미칼의 수급 상황, 가격 지표 상황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KP케미칼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쌍봉의 패턴으로 고점 형성하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역시 최대의 매물벽이 8,000원에서 8,500원. 더 자세히 말한다면 8,300원에서 8,500원 라인이 1차 매물벽입니다. 그 매물을 소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미 지난 3월 중순에 한 번에 8,500원 돌파 시도 실패. 다시 3월 말에 8,500원 돌파 시도 실패. 근데 8,000원을 전후해선 지지선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가격적으로도 지금 시점 8,200원을 전후한 시점, 8,200원을 전후한 시점, 특히 8,200원 이하에서는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좀 더 자세한 흐름을 알 수 있겠죠. 역시 8,0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선 형성,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밑에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의 증가 모습도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KP카미칼도 롯데그룹 계열주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고, 가격적으로도 8,200원 이하권대에서는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금주 주초의 매수 관심 종목으로서는 신세계와 KP카미칼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세계 54만 원 전후에서 관심 갖자 KP케미칼은 8,200원 전후에서 이번 주 초에 한번 매수 관점을 가져보자라는 얘기셨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다시금 낙폭이 또 좀 있네요. 20포인트 가까이 다시금 빠집니다. 낙폭을 줄이는 듯 싶더니, 네, 외국인들이 현물을 다시 파는 것으로 포지션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선물은 계속 담아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도 오늘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15포인트, 코스닥은 그래도 505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방향성을 어디로 이제 잡아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오늘 지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각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현대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예,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골드만삭스 여파 때문에 업종별로 분위기가 좀 갈린다면서요? 예, 미국 금융당국의 골드만삭스 기소 소식에 국내 은행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등 은행주들이 2에서 3%대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하면서 미국 금융주가 급락한 것이 국내 금융주에 대한 투자 심리까지 냉각시켰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증권은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지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만큼 조정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로 유럽행 항공운행이 중단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주와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여행주가 2% 이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NHN게임스와 합병한 웹젠이 13%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양사는 합병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웹젠의 시가총액은 약 4천억 원, 매출액은 500억 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국내에 상장된 온라인 게임 회사 중 세 번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 은행주, 여행주, 항공주 모두 다 약세다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웹젠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현대증권에서 이 같은 현상, 그러니까 지금 같은 조정이 오래가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효과가 그 여파가 어느 정도 갈 것인지 반반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단기 조정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다른 증권사들의 분석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골드만삭스 사기 혐의 기소 이슈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강세 원인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출구 전략 지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연관성이 약하고 미국 시장의 주도주인 애플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주말 0.6% 하락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시각이 변하거나 미국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 이상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최근 환율 하락세가 수출 주가의 약세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은행, 음식료, 항공, 여행 등 내수주에 대한 중기적인 비중 확대에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이번 골드만삭스 사기 혐의 기소가 미국 금융개혁 작업의 가속화를 불러올 경우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금융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파생상품의 차입 확대 전략이 제한받게 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단기 매매보다는 펀더멘탈을 기초로 한 장기 매매가 활성화돼 한국과 같이 선진국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펀더멘탈 개선폭이 큰 증시에 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매수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실적 시즌을 맞아 LG화학, 현대차, 하이닉스 등 실적 발표 기업에 관심을 가져 투자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단기 조정 있지만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로 인해서 미국의 규제가 은행권에 대해 더 강화된다면 풍선 효과로 우리는 더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전망까지 나왔군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정리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족 클럽의 시사비죠. 성기배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는 언제나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실시간 상담을 바로 이 생방송 도중에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인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요.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은 관심 종목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장이 이렇게 개파락할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늘 장이 개장하기 이전에 패널분들이 출연을 하셔서 혹은 전화를 통해서 이 종목 오늘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신 종목들 장 개장한 이후에도 역시나 매수 관점이 유효한지를 다시금 더블 체크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앞서서 센 전략이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 이라는 종목인데요.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생소하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죠. 물론 조선 대장주라고 한다면 현대중공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리엔탈 전공은요. 그 선박 갑판 위에 설치되는 근무나 주거시설 같은 랩하우스를 만드는데 아주 유명한 회사라고 합니다. 이미 그 실력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를 통해서도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히든 챔피언 리스트에 들어갔던 또 조선주 중에서 아주 유망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탈 전공.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도 역배열이 슬슬슬 제자리를 찾아갈 기미가 보여진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오늘 현재 4,62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수가를 4,200원 정도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손절은 4,000원 정도,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000원대 초반, 5,300원까지 가능하겠다고 얘기하셨고요. 중기적으로는 6,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주 하면 현대중공업밖에 떠오르지 않으셨던 분들, 오리엔탈 전공도 한 번쯤 관심 리스트에 올려보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반적으로 업종 분위기가 다 좋지 못한데 조선업종 정도만 지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자, 다음으로는요. 뉴스로 보는 투자일맥에 출연하셨던 최승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종목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LCD 업계 정말 공장 풀 가동에도 수요를 맞출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뉴스에 기초해서요. IT 부품주 중에서 하나,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하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IT 부품주 중에서는 뉴진테크 얘기하셨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업체이고요. 전방산업 호조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IT주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히려 사기에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이 11,150원 정도인데요. 매수가는 지금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면 보합권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150원 정도 빠지면 이 정도에서 아마 사면은 잘 사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얘기하셨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동양기전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굴삭기 시장에서도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동양기전인데요. 자, 지금 오늘 자동차 일부 부품주는 또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요. 동양기전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이 7,180원인데요. 매수가는 7,000원이나 6,900원 정도에서 사보면 좋겠다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양봉이 좀 길게 뜨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까지도 한번 내다보셨는데 글쎄요.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언급 제가 드린 종목 중에서 동양기전 정도는 한번 매수가 가격 때문에 전화를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오늘의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7,000원대 아래에서 사라고 했는데 현재 7,200원입니다. 매수해도 좋을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좀 드려볼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 시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승훈 과장님 일단 전화가 좀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앞서서 오리엔탈 전공 말씀하셨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리엔탈 전공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 조선주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오늘 뭐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요. 지금 조선 쪽이 좀 오르면서 같은 그 조선 업종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오리엔탈 종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현재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매수 가격을 한 5,200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오늘 지금 거래가 좀 상승하면서 5% 올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 수준이 4,200원에서 4,800원 정도가 지금 물량 소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한 4,000 매수 단가를 조금 약간 올린 한 4,4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지금 4,500원인데 이때 사면 비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비싼 건 아닌데요. 그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뭐 이 가격도 저는 좀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전체적인 종합지수가 조금 조정이 예상이 되고요. 또 이런 개별 종목은 오전에 좀 많이 오르면 오후에 약간 그 물량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 출회가 될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사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그 전망을 업계에서는 조금 어둡게 하고 있지만 우리 조 부장님께서는 글쎄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아침에 출연하셔서 하셨었는데 조선주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조금 살아있는 거 보면은 아주 미미하나마 가긴 갈 거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선주에 대한 의견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 보면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 과거에 뭐 반도체도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게 살아날 때 네. 과연 그 하이닉스가 잘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증시에서 최고 인기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역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그 2008년도, 2009년도에 수주가 없었지만은 지금 올해 2010년도의 수준은 그 조선주 휘보가든 2003년도 수준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조금만 호전이 되면은 그 과거에 취소되었던 수주들이 많이 그 다시 신규 수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업황도 최악에서는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줄 압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시삽 성기배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코스피가 20포인트 정도 다시금 좀 내려와서 1710선 중반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주는 것 같더니 다시 좀 파는 것이 어째 좀 찜찜합니다. 골드만삭스 여파가 우리 증시에도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내 정시의 흐름이 글로벌 정시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국내 정시도 역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갭하락한 상태에서 뭐 갭하락한 부분 정도는 지금 지켜주고 있는 흐름인데 대부분의 업종들 그리고 종목 흐름들은 조금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뭐 해서 조금 뭐 걱정은 되겠지만 네. 아직까지도 역시 오늘 정도 저점 정도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그런 시점인데 네.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세적으로 완전히 꺾였다기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 흐름 자체가 어떤 흐름이 나타났나에 따라서 국내 정시도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각으로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일단 뭐 골드만삭스가 또 IB 대표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미국의 금융주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또 오늘 우리 장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수가 또 이렇게 급락해버리니까 증권주가 은행주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이 돼버렸는데요. NH투자증권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 차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역시나 곧바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상황으로 본다면은, 네. 안 그래도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그런 시점인데, 예. 정권주의 흐름 중에서도, NH투자증권 같은 흐름은 오늘 오히려 조정의 기회는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조금, 보면서 NH투자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수급적인 상황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NH투자증권을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일단 매집이 굉장히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매집이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시장의 흐름을 조정을 줄 때 지금 차트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정을 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점부터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후에 오늘 조정은 한 2.15% 정도 조정을 보고 있지만은 거래량 상태가 아주 극소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량 자체가 적다는 얘기는 그렇게 매도한 물량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히려 증권주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살 때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지금 뭐 좀 하락하고 있지만 물량 자체가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매집한 세력들이 내놓을 생각도 딱히 없어 보인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NH투자증권과 더불어서 이 종목 봐라라고 하셨었던 평산, 오늘도 움직임이 좋아요. 네네. 일단 평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풍력 관련주들은 오늘은 강한 업종이 가장 강한 종목들이 이제 조금 이제 평산에서 다른 종목들로 조금 이동되고 있습니다. 한국선제 역시 차트의 흐름은 한국선제가 좀 좋은 상황에서 한 6% 정도 뜨고 있는데 워낙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던 그런 테마 종목들이고 해서 역시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그래서 평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로 본다면 한 19,000원 정도까지 2차적인 상승세를 보고 있고요. 현재 전일 예를 들어서 매수를 좀 하신 투자자분 같으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익 실현을 하고 항상 분할 이익 실현 분산 투자. 그래서 조금 더 수익률을 가져가자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풍산과 또 NH투자증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투자주 클럽 성기배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는 통화였느냐 투자해우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뭐 파란색이나 빨간색 타이 매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좀 조용한 색을 메고 나오셨어요. 오늘 소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기다렸던 그런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열심히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지금 전화보다도요, 오늘 아침에 게시판에 있는 종목들을 가장 먼저 좀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화 종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게시판에도 글 올려주시면 종목 상담 해드리겠다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전화를 좀 많이 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어느 한 분께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 이미 글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체크를 좀 미리 못 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오위즈 벅스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었는데요. 14,750원에 샀다고 얘기를 하셨고 비중은 70%, 이걸 어쩌면 좋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요. 네오위즈 벅스 지금 12,500원 정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14,000원대에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그 위치에서 딱 사셨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회복도 일단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비중이 70%나 되십니다. 의견을 한번 여쭤보죠. 전문가님. 네, 네오위즈 벅스는 최근에 그 네오위즈 인터넷과 지금 합병을 했습니다. 네. 합병 이후에 사명도 이제 네오위즈 인터넷으로 곧 바뀔 거고요. 네오위즈 벅스는 현재 어떤 흐름 자체가 어떤 수급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급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종목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서는 충분히 반등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수급만 좀 붙어준다면은 좀 반등 가능하겠고요. 기관들이 이제 매수로 좀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동향에서 보면 기관들이 좀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겠는데 시장 상황에서 따라서는 조금씩 눌림을 좀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1차적인 어떤 11,5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왔고요. 네. 현재는 조금 반등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단 13,000원대를 돌파해야지만이
동종목이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기다리셨는데 일단은 좀 기다리시면서 코스닥 시장도 점차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일단 동종목의 어떤 반등 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목표가를 제가 드린다면은 한 15,000원대에서 조금 더 넣고 본다면 16,000원대까지 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너무 오래 가지고 계시는데 손절가는 11,000원 이탈 시점은 조금 이쪽에서는 조금 비중을 70%니까 여기서 네.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손절은 11,000원에서 목표가는 좀 길게 보면은 15,000원, 6,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줄창 기다리는 것보다 어떤 일정 시일 내에 뭐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이거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이신데 게시판 보니까 기다릴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기다려라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비중이 70%대 비중 조절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반등하는 구간에서요. 반등 구간에서는 비중은 조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만약에 60일 이동 평균선, 21등 이동 평균선이 이제 맞물리는 시점인데 네. 13,000원 한 200원 선에서 만약에 밀린다면 여기서 비중 좀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평선이 몰려있는 구간인 13,000원대 초반, 13,200원 정도에서는요, 일단은 비중 조절도 만약에 밀린다면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오위즈 벅스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예. 상담해 드릴까요? 예, 모린스. 모린스요. 예, 얼마의 몇 퍼센트 정도 비중이신가요? 27,000원에 20%. 27,000원이요? 예, 아, 이거 언제쯤 사셨나요? 좀 됐죠? 1월 22일 날. 정확하게 아시네. 27,000원 지금 3만 원 정도 고점 찍고 쭉 밀렸는데 그 밀리는 어느 공간에서 사셨는데 그 뒤로도 계속 밀렸네요. 예. 뭐가 정확히 궁금하세요? 모린스요. 이거 어떻게 하려나? 예? 이거 팔아야 하나? 그냥 갖고 있어야 하나? 아, 궁금하셔서. 예, 예. 들고 있으면 올라나 궁금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모린스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뭐 거래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들고 있으면 올라오는지요? 네, 모린스는 원래 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서도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린스에 대한 어떤 터치펜을 관련주인데요. 네. 동종목은 지금 흐름은 조금 하락권에 있습니다만은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매수 단가가 27,000원 말씀하셨는데요. 네. 27,000원 좀 고점이죠. 네. 네, 고점입니다. 그래서 27,000원까지 오려면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고요.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은 동종목은 아직까지 박스권이면서 흐름은 아직까지 조금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 거래량이 네. 하루에 한 1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동종목이 거래량 자체가 수급에서 한 50만 주만 정도 올라온다면은 50만에서 한 60만 정도만 올라온다면은 네. 이 종목은 앞으로 반등이 시세가 크게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이 대체로 보면은 조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죠, 최근에. 그래서 지금 19,900원을 저점을 찍었는데요. 네. 오늘. 19,900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손절 라인을 못 드리겠고요. 네. 너무 손실이 크니까. 네. 일단은 추세적으로 한번 시세가 한번 나타날 때까지 좀 대기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21,000원에서 22,000원대까지가 좀 있으니까 22,000원대 돌파한다면은 22,000원대에서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면은 네.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좀 축소 의견을 드리고요. 네. 지금은 손절 라인을 안 드리고 일단은 대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00원대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네. 지금 27,000원대니까 손실이 크신데 조금
참으시면서 네, 좀 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지금 손실이 크신 상황입니다. 27,000원대 사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2만 원도 채 안 되니까요. 손절은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기다리시되 매물대가 많이 모여있는 22,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다시 주춤하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20% 정도 비중 갖고 계시니까 뭐 절반이나 아무튼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기를 당부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린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뭐 다른 종목 더 상담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 대한전선이요? 네. 얼마에 역시 몇 %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9,000원에 19,000원에 20%요? 네. 아이고, 대한전선이 예, 좀 약간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급락해서 지금 13,000원까지 왔는데 19,000원에 20% 일단 뭐 이렇게까지 밀릴 줄은 생각도 못 하셨겠어요. 예. 예.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이 대한전선 사셨나요? 오를 걸 기대하셨었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만약에 손절을 하라고 하시면 손절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워낙 급락해서요. 네. 아,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지금 13,000원에 정확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19,000원. 사실 4월 들어서 이슈 때문에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언급 좀 해주시죠. 과감하게 정말 꼭 손절을 해야 되면 손절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한전선은 이제 유중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동종목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19,000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종목은 반등은 조금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5일 이평선을 탄다면은 제가 차트를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윗거를 좀 달았는데요. 네. 추가 하락한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12,500원 이탈한다면은 무조건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네.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반등 올라온다면은 한 15,000원대까지 보시면서 네. 일단 대응을 하시되 네. 14,000원대를 강력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네. 그래서 14,000원대를 갖다가 그냥 흐름에서 조금 반등보다는 강력한 흐름이 좀 나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14,000원대 돌파하면 15,000원대까지 일단 보시고 대응하시고 일단 15,000원대에서 많이 좀 밀린다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런 좀 안 좋은 어떤 유중이나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일단은 매도를 하는 그런 습관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그래요. 사실 뭐 손절하시기는 조금 급하게 밀린 감이 있지만 유중이라는 그런 뉴스를 보시면 곧바로 매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어쨌거나 지금 뭐 들고 계신 상황에서 대처가 더 중요할 텐데 12,500원이 바로 이 전저점입니다. 지금 13,000원인데요. 오늘 만약 여기에서 500원 이하 더 빠져버리면은 반드시 손절하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4,000원대 만약 반등해서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15,000원대 정도에서는 뭐 손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아서 12,500원 이탈되든지부터 체크를 하시고요. 이탈 안 되고 그래도 좀 올라간다라고 싶었을 때는 15,000원까지 와서 일단 확실히 위쪽으로 더 뚫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괜찮다면은 15,000원 정도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이 훨씬 낫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린스 그리고 대한전선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아이고, 예, 대한전선 들고 계시다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02-3153-2611번으로 저희가 상담 전화를 받고 있고요. 앞서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게시판에 있는 글 보고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거 보시고 아마 이렇게 글 남겨도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텐데 꼭 전화가 아니더라도요. 혹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아유 이 종목 어떡하나 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글 남기셔도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전화는 두 번째 전화가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을 해드릴까요? 네, 삼강 MNT입니다. 네, 삼강 MNT 얼마에 사셨나요? 1,350원이에요. 1,350원이요? 이거 네. 사신 지 꽤 됐네요. 네, 꽤 됐습니다. 근데 왜 한 번도 중간에 한 번 올라왔었던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어디 좀 여행 좀 다녀오느라고 예.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정확히 얼마라고 하셨었죠? 1,350. 1,350원이요.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네, 20%입니다.
20%. 알겠습니다. 일단 3강 MNT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한 번 11,600원 정도까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도 10,000원대 조금 넘는 그런 가격까지도 왔었는데 두 번 다 어느 정도는 뭐 차익실현까지는 아니지만 팔 수 있는 손절을 조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타이밍을 조금 놓치신 듯합니다. 현재 가격이 8,000원 정도인데요. 10,000원대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20% 정도 비중. 지금 현재 일단 거래가 또 별로 없어요. 네, 상강 MNT는 전년도 대비 조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적자로 좀 전환이 됐고요. 그 이후에 어떤 그 주가는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동종목의 흐름은 지금 거의 뭐 거래량이 거의 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일단 반등하려면 거래량이 일단 붙어야 되고요. 수급이. 네. 그리고 뭐 제가 수급 얘기하는데 동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수급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보셔도 아무래도 거의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보면요. 네.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은 기관들은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종목의 흐름이 좀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1,350원 말씀하셨는데요. 네. 1,350원까지는 조금 시간이 뭐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죠. 단기간에 예를 들어 가면 수급을 붙으면은 뭐 금방 올라갑니다. 동종목은. 네. 근데 지금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조정 구간이 있는데 자, 이 조정 구간을 그냥 수렴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대기하시면서 만약에 지금 손실이 한 8,120원을 이탈한다면은 여기 구간에서는 뭐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비중 축소화 내지는 좀 손절을 생각하시고요. 네. 좀 길게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한 900원, 11,000원 선까지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기다려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8,120원, 지금 8,890원인데요. 이거 깨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고 기다리면 됩니까? 네네. 그리고 9,000원대에서 9,700원대에서 매물대가 많으니까 네. 요 매물대 통과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9,700원 그럼 오면 그때도 그냥 지켜봐요? 일단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거기서 꺾인다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지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서요. 8,120원이면은 손절을 좀 염두에 두시라고 하시고요. 매수가가 1,350원인데 9,700원 정도의 강력한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정도 와서 조금 꺾일 것 같다. 억지로 반등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9,700원 정도에서는 미련 없이 그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9,700원 위쪽으로도 강력하게 뚫고 올라오면은 매수가까지도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혹시 한 종목 정도 더 갖고 계시거나 뭐 포트폴리오에서 더 상담받고 싶은 그런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요? 언제 사셨어요? 그때 한창 뭐 원전 얘기 나올 때 그때 사셨나요? 네, 그때 매수가가 53,000원입니다. 53,000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20% 53,000원. 그래요. 지금 48,900원 정도 계속 박스권으로 쭉쭉쭉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역시 한전 KPS에 대해서도 정확히 궁금하신 점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올라왔으면 네. 좋으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49,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53,000원에 잡으셨습니다. 전고점이 지금 55,000원이니까요. 확실히 조금 비싸게 사셨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네,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죠. 네, 한전 KPS는 한전 기술과 한전과의 어떤 그 지분 관계가 있죠. 네. 그래서 자 한전 기술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전 기술은 기술로 보고 보시고요. 한전 KPS는 유지 보수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7.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5.1% 증가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네. 2분기 실적에서는 앞으로 좀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보유 관점을 드립니다. 보유 관점 드리고, 오늘은, 전일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좀 약세 흐름 나타났는데, 시장 상황상 네.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네. 동종목은 앞으로 반등 나온다면은, 매수가보다도 더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유하시면서, 네.
원전 관련의 어떤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서 동종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물타기는 필요 없을까요? 지금은 현재 물타기의 의견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좀 그러니까 네. 만약에 손절가 드린다면은 한 46,000원 선을 드리는데 사실 46,000원 선까지는 잘 안 내려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받는 기회를 보시고 매수가에서 55,5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46,000원 정도까지 혹시나 모르니까 내려오면 손절 얘기하시고요. 지금 일단 쭉 기다리시면 2분기 실적도 좋고 뭐 앞으로 원전 수주 얘기가 더 가시화가 되면은 매수가가 한 53,000원이신데 거의 전고점인 55,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전 KPS까지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전화 끊으셨나 보다. 예, 저희가 02-3153-2611번으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주셔도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혹은 서울현대TV 게시판에 접속하셔서 글 남기셔도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화연느냐 투자해우서 시간은요. 정양환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를 한번 안 볼 수가 없겠죠. 16포인트 떨어진 1717포인트, 1715포인트 중심으로 1710선 쪽으로 갔다가 1720포인트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700 깰 듯했던 장 초반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코스닥은 505선도 넘겼네요. 2포인트 정도만으로 낙폭을 좁히면서 50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사주고 있지만 장 초반에 팔면서 다시금 사주는 듯했던 거래소 내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부담입니다. 골드만삭스 피소에 따라서 오늘 업종별로도 안 좋은 분위기가 많은데요. 골드만삭스 여파가 오늘 우리 증시를 몇 포인트까지 끌어내릴지가 관심입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